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판단 기준을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결과론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장단점은 알겠는데 내가 과연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사업자인지 네. 구체적인 좀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세율 구간 뭐 1억 정도 된다고 과세표준 구간이 되면 35%의 소득세율 구간이고요. 네. 지방세 3.5%,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8%가 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율이 실질적으로 38%에 8% 하게 되면 46% 아니겠습니까? 네. 네, 46%의 구간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세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세표준 1억이 넘는다. 또는 실제 과세표준 1억 기준으로는 사업소득세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럼 소득세가 내가 2천만 원 낸 것 같다. 네. 과세표준이 1억이 넘은 것 같다. 네. 같은 말입니다. 네. 결국 소득세율 구간이 한 35%가 되는 것 같다. 네. 라고 하면은 법인 전환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임대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임대 법인을 설립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사무실이 이제 역삼동에 그 강남에 일본 출구가 있다 보니까 근처에 바로 길 건너에 삼성 사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또 병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연구원분들이라든지 또 그 병원 원장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연차가 많으시면은 연봉이 뭐 1억이 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소득 금액이 뭐 1, 20억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많은 상황에서 본인이 재테크를 했던 증여를 받던 상속을 받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저희가 세무법인 넥스트에서 현물투자 법인 전환 방식을 통해서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연봉이 높거나 네. 기존의 개인사업자 소득이 높거나 네. 또는 기존 토지에 아버지 토지에 상속증여를 받는 부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법인이 네. 예를 들어 강남에 빌딩을 살려고 한다. 요즘 강남에 이제 빌딩 값이 굉장히 좀 많이 주춤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불과 뭐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높은 시세였는데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임대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도 이 임대법인 설립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미 소득이 높게 잡히신 분들이 새롭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세율이 너무 부담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법인을 설립하시는 케이스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물 출자와 법인 설립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현물투자 법인 전환이 있고 임대법인 설립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이 현물투자 법인 전환과 가업승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가업승계를 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은 그게 뭐 사업체가 됐던 부동산 가업승계라는 표현도 제가 가끔 쓰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갖고 어쨌든 가업승계를 할 때 이 임대법인 또는 현물투자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물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고객분 중에서 원장님인 고객이 많습니다. 병원 원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상가라든지 빌딩들을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물투자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도 마곡에 있는 상가라든지 동탄에 있는 꼬마 빌딩 그리고 또 강서구, 네. 양천구 다양한 곳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현물투자를 요청해서 실행을 해드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강남 논현동이라든지 인천 송도 등의 빌딩을 매입하시면서 자녀 명의로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 법인을 구입하고 또 그로 인한 세금 이슈를 저희가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도권 가미력제권역 중과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수도권 과밀업제권역 중과세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과밀 구역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9.4%로 중과세가 되거든요. 네. 일반 취득세가 4.6%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2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과세를 안 받기 위한 그 지역을 좀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서울에 빌딩을 산다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샀기 때문에 중과세가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그 이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다가 본점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본점의 실체성을 인정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중과세를 안 받고 4.6% 과세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네.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 하남, 고양,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위성도시 같은 경우는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이 되고요. 빠지는 곳이 뭐 용인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시라든지, 김포시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이나 남양주, 시흥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송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과밀 지역에서 배제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뭐 구로라든지 그런 일부 배제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전환의 개념 그리고 장단점, 어떤 분들이 법인 설립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국은 누가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제조업이 됐던 네.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던지 간에 기본소득이 워낙 개인사업장에서 임대소득 이외에 개인소득이 많다고 하게 되면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임대업 이외에 제조업, 유통업도 모두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 영상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